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가 건천 우리 성선리 우리 석산개발 논란. 사실 이 석산개발이라는 게 난제 중에 사실은 난제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뭐 이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쓰이는 재료들을 캐내는 작업이 석산개발인데, 그런데 문제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도 깎아야 되고 안반도 또 깨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또 하려니까 환경오염도 자꾸 생기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특히 송선리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시시콜콜하게 제대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분이신 것 같은데? 어머나! 저기! 네. 저분은! 엄마 설마! 설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니 권영국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경주에 계시다는 소식이 저희가 사실 이미 좀 알고 있었는데, 사무실 좀. 여기가 그러네요. 잘 됐네. 그러면 일단 먼저 탑승하시고요. 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시작부터 든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시죠. 네. 권 변호사님을 여기서 뵐 거는 진짜 몰랐어요. 그쵸? 그죠? 거리의 변호사, 인권 변호사. 반갑죠? 우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아니, 지금 경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작년 7월 달에 그 법률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년하고 2개월 정도 지나고 있네요. 어떠세요? 경주 생활은 요새? 그러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주는 이제 그동안 전통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외지인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적응해라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색한 시선을 보내기도 하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주에 와서 여기 사람들한테 경주 시민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스스로가 같이 부대껴 같이 살아야죠. 저희가 지금 석산개발 논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부분이 지금 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석산 개발하면 잘 이게 탁 다가오진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토석 채취, 채석장 이렇게 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돌을 캐는 곳이구나. 네. 큰 돌은 뭐 조경용으로도 쓰지만 파쇄를 해가지고 주로 보면 이제 건축용으로도 쓰고 골재죠, 골재.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스팔트, 아스팔트 거기 재료로도 쓰기도 하고 뭐 레미콘 재료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분들은 건천 송선리 주민분들인데 그 석산 개발을 하는 곳이 그 뒷산을 이제 산을 이렇게 파서 돌을 캐 왔던 거죠. 돌을 캐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다이너마이트도 써야 되고 이제 캐는 과정에서 보면 엄청난 먼지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석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물로 들어가면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이게 이제 수질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는 과정이나 파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먼지가 발생하잖아요. 엄청난 이제 돌가루 같은 게 마을로 내려오면 실제로 이게 먼지가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죠. 건천연민 다죽이는 석산개발 중단하라! 중단하라! 건천연민 상수원의 아스콘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빨래는 햇빛에 발리기는 아예 엄두도 안 나가요.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이 마을에선 70년대부터 대규모 석산 개발이 이뤄져 왔습니다. 40여 년 동안 마을 뒷산을 깎아 돌을 캐내느라 현재 10만여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진 상황.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석산 개발 현장에서 마을까지 거리가 고작 1km 정도라는 건데요. 채석 과정에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는 일상이 됐고 이 돌가루 먼지가 흘러든 탁수는 주민들의 오랜 시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약을 써야 되니까 이 진동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게 소음 진동이 예, 실제로 이제 그 산에 인접해 있는 그 집들 이런 데는 상당한 진동이 느껴진다 그래요. 그 지진 규모를 얘기를 하시던데 뭐 3점 몇 정도의 그 진동이 울린답니다. 아니, 이제 경주 이제 분들은 3점 얼마라 하면 아 이게 상당한 진동이라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40년 동안 사실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동안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쭉 참아 오시다가 예전에 하던 데는 그래도 산이 좀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막고 있던 산으로 다시 이제 그 석산 개발 신규 허가를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송선리가 이 석산 개발을 한 지가 한 40년 정도가 됐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렇죠. 지금 뭐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계속 토속 채취를 해 오다가 이제 그쪽에는 이제 돌이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바로 이제 이웃에 있는 산을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산을 이제 다시 토속 채취 허가를 추진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예. 근데 이 산이 기존에 허가해서 토속을 채취하던 산보다 마을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허가를 추진하는 산이 기존에 토속 채취하던 곳을 사실상 병풍처럼 막고 있던 역할을 했던 건데 그 이제 병풍처럼 막고 있던 산을 매입을 해서 그 산에 대해서 토속 채취를 하겠다고 허가를 추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다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실제 가보시면 개별 주택으로 보면 뭐 300m 내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떨어져 있는 데도 실제로 1km 내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가보시면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창문 열면 바로 산이 현장이 보입니다. 보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등성이가 이렇게 에워싸져 있는 굉장히 포근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는 거는 먼지입니다. 먼지. 저 석산에서 발파될 때 나오는 먼지. 그 다음 두 번째 고통받는 거는 차들이 지나갈 때 과속으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 석산 개발 현장에서 나온 골재를 싣고 나르는 대형 화물차들. 하루에도 수백 대가 마을 앞을 지나다 보니 주민들은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데다 이제 거미가 울리가지고 얼거져 버렸어요. 다 왔더니 거미 다 나고. 저기 있어요. 요 들어오시오. 자, 들어오시오. 이제 보십시오. 다 내려앉아 버는데 뭐예요? 형편없죠. 이거요 진동 심하면 엄청나십니다. 와르르 합니다. 항토 아닙니까? 항토 이어나왔잖아요.
이게 와르르 얼어진다니까. 말도 못해요. 아예 이 빨래를 못 늘어요. 부지런하다가 쓸다가 안 돼가지고 내가 포기했니다. 석산 개발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씻긴 물이 여기로 따라서 흘러내려서 저 밑에 있는 건천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건천읍민들에게 상수원을 제공하는 취수장에 탁수가 흘러간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취수장을 중심으로 반경 1.5km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그보다 상류인 석산개발 현장 부근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취수원이 있고 그 위에 상류 쪽인데 네. 그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으면 솔직히 대한민국에 보호구역 아닌 데는 없잖아요, 사실.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 그 지정 일자가 2012년 11월 달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뭐 천우개발, 뭐 영남산업 이런 공장들은 그 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법상으로는 기존의 그 공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인근에 석산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변 마을에서 피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계절별로 조사를 다 해왔고 최근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가운데서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분야에 대해 가지고 측정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못 살겠다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사실 경주시 자체에서 허가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어떤 입장이길래 이렇게 지금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시에서는 이제 그 산지관리법으로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산지관리법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런 토석을 채취하거나 토사를 채취할 때는 수질이나 대기 이런 오염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소음 공해도 심하고.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요건들을 다 갖추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실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모든 게 이제 기준치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를 한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측정을 할 때는 뭐 발파를 하거나 했는데 별로 먼지가 안 날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토속 채취를 정상적으로 할 때 일어나는 발파해서 일어나는 먼지는 부옇게 산을 사실 상당 부분을 이제 가릴 정도로 부옇게 나는데 꼭 어디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를 측정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로 봐서는 이게 측정 방법이라든가 측정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측정 자체가 객관적일 수 있나 이런 이제 의문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참 이제 발파하고 이럴 때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산. 요 산을 새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저기 확장 개발 허가 신청을 낸 곳이 물론 이제 이 앞쪽을 지금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를 요거보다는 하겠다는. 조금 더 뒤쪽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지금 채굴장이 저쪽 뒤에 있어서 요 산이 그래도 방패막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산 자체가 이제 개발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막을 데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40여 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석산 개발. 주민들의 삶은 그 피해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과 더 가까운 곳에 신규 채석장을 만들겠다니 주민들은 이것만은 막아내고 싶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수민 씨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뒤에는 산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보실 때마다 속상하겠어요, 그죠? 개발되기 전에는 쉽게 말해 저 산골물을 우리가 뭐 이렇게 마셨나요? 마치 그물을 뜯어가지고 그냥 겨울에 가지 잡고 뭐 송사리 잡고 이래가 매운탕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랬어요. 빨래도 바깥에 제대로 널지 못하고 먼지 때문에 장독대 뚜껑도 열어놓지 못하고. 어머니도 많이 좀 느끼시죠? 팔팔 때는 어떠세요? 예, 지진 나고부터는 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2점 몇 정도 되거나 3점 몇 정도 되거나 이 정도예요. 인간 측정기가 되는 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발파 현장에서 항상 이 진동을 느끼다 보니까 지진이 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가 이제 감이 오시는 거예요. 이 동네는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사망사고도 여러 건 있고 지금도 그 대형 트럭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대형 트럭을 조사해 봤는데 하루에 한 8시간 기준해서 800대가 오갑니다. 800대가 다닌다라는 얘기는 그냥 종일 다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시간에 80대인데 그걸 보면 1분에 한 대 반꼴이라요. 그렇네. 길도 좁잖아요. 이 좁은 국도에서 그 정도로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사고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할머니들이 경로회관이 도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쉽게 건너가지를 못해요. 심한 경우는 20분 내지 30분 기다려야 건너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시, 군 단위로 석산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석산으로 인해 가지고 먼지가 발생되고 수질이 탁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규 허가지에 대해서는 집을 지어가 집 속에다가 기계시설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진시설을 달아가지고 집진기로가 미세먼지를 다 빨고 그래 해가지고 앞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은 그 미세먼지가 이 마을까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탁수 문제는 우리가 침사지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해가지고 하천에 바로 탁수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최대한 방류시설을 이런 거를 침사지를 거쳐가지고 정화시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도 생활의 터전이다 보니까 한평생 거기에 사셨는 부분들이고 사업자도 30년 가까이 사업을 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공동체 의식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민들도 사업자한테 요구를 하고 사업자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대화로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산 개발로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과 석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자. 이 논란을 푸는 첫걸음은 주민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시시 꿀꿀택시의 야심자 어서 옵쇼.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시는구나.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십니다. 김경재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흥동이라고요. 지금은 중앙동인데요. 똥골 동네라고 있었어요. 언니가 명심입니다. 명심. 그래서 제가 동생이어서 똥심이었어요. 뭐 어머님 말씀하시면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유명한 포항의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똥심이 똥꼬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군요. 왜 똥꼬집 똥심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많이 맞았습니다.
가지 이제 뭐 활동을 하시다 보면 뭐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네.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억울하다 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너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제일 좀 억울했던 게 소위 말하면 무슨 최순실 공천이다? 최순실 공천이다? 뭐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최순실 공천? 네, 저는 정말 지역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시장 선거도 도전하고 바닥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어겨우 그 선거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때는 저희 당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꾸도 못하고 그냥 덩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 앓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알려진다 그 마음을 갖고 그냥 기다렸는데 뭐 다 이제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억울하실 법하신 것도 이 중에 하나가 좀 많았어요. 또 우리 또 조국 교수와의 또 우리 민정수석과의 아주 그냥 네. 사이가 좋으시다라는 예. 네. 그런 오해 아닌 또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우리 이제 보좌관하고 제가 메시지를 하는 거를 뒤에서 망원 렌즈로 당겨서 찍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사실 보좌관하고는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보좌관들이 오늘 자료를 자꾸 다른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석을 해달라고 저희 출석 요구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출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조국을 출석시켜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 온다길래 오늘은 분명히 이런 인사 문제 가지고 조국을 조지는 날인데 왜 다른 자료를 준비하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 조국 조지는 날이다 이랬는데 그것만 딱 이제 그 클로즈업이 돼가지고요. 한 제가 2만 통 정도 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어마어마한 치르셨죠. 일주일 동안 그 문자 폭탄이요. 입에 담지 못할 욕들 그런 걸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표준어긴 표준어거든요. 네, 그렇죠. 표준어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보통 회의할 때 조진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어떤 의원님들이 이건 표준말이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문자폭탄 받은 거 보고 다들 말하고 아 참 안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조지다라는 표현이 표준어여도 어감상 이제 들리는 게 좀 불편하니까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정말 뭐 우리끼리 할 때는 아주 강하게 비난하다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냥 오늘은 이거 조지는 거니까 빨리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그 또 지지자들한테는 몹시 불편하게 들렸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호되게 아주 당했는데요. 뭐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억울하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계속해서 망원 렌즈로 땡겨서 한다 그러면 정말 기자들 미웠겠다, 그죠? 예. 저희 국회의원들이 거의 본회의장에서 일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일을 계속 전화가 오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만져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만지죠. 일은 해야 되겠고 핸드폰은 열어야 되겠는데 혹시 뒤에서 찍으면 어떡하나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 많이 걸렸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마 친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평소에도 그렇게 상남자스럽고 말씀도 거침없고 그러세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경상도 남자들 왜 여자들 지나가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거의 잡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는 거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타협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죠. 이제 한마디로 강골이죠. 대표 생각이 분명하면 말을 하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차 안에서 또 오래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목도 조금 마르는 것 같고요. 차 한잔 하시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그럼 저희가 내리셔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페에서 커피 마셔본 게 얼마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 내셔서. 저는 그래도 종종 혼자서라도 한 10분씩 가끔씩 마십니다. 하려고 하세요? 가끔. 네. 아, 혼자만의 시간 정말 저한테 소중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 갖게 되면 뭘 하시나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은 그럼 잠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여전히 이거죠 뭐. 이거 정말 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계속 이럽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산을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자유로워지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래희망이 산으로 가시는. 예. 뭐 누구나 다 인생 마지막에는 산으로 가지만 저는 이제 산 좋아하니까 좀 정말 좀 산행을 좀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되고 거의 못했죠. 그냥 미국에 있을 때 $1가 안 해요. 99센트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돈을 아끼느라고. 유학생활 하실 때? 네. 처절하게 아꼈던 것 같아요. 처절하게. 아이고. 안 그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생긴 것만 이렇지. 예, 곱게 크셨구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곱지만 않습니까? 곱지만 않은 게 없고. 여담인데 가장 내 인생에 힘들었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어릴 때도 좋고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사실 어릴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일단 종속돼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20대 때죠. 20대 때 겨우겨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그때 8평인가 집을 하나 전세를 얻었는데요. 도둑이 된 거예요. 그거 가져갈 것도 없는데 불광동 산골짜기인데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나오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한 5년간 집주인이 세탁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5년간 매주에 한 번씩 돈을 받으러 가서 기다렸다가 돈 받으면 그거 현금 떼서 와서 그 돈을 제가 다 맞춘 기억이 납니다. 좀 독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부터는 전세를 얻을 때마다 집주인의 직업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런 꿀팁인데요? 아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되자마자 제가 첫 번째 한 게 보증금이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예, 서민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떼이지 않게 하는 방법 이걸 좀 연구를 해서 해보자 이랬는데 우리 보좌관 중에 전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아주 그때 비분 관계를 하면서 네, 이거 법안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방송 나오고 나면 전화 오겠다. 돈 좀 받아달라고. 예, 그런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뵀을 땐요 진짜 똑 부러지실 것 같고 되게 당차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지갑에 3만 원밖에 안 들고 다니신다고. 지갑이요? 네. 사실은 지갑에 3만 원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학교를 어렸을 때 가면요 제가 꼭 다시 옵니다. 잊어버리고 가니까 도시락을 잊어버리거나 체육복을 잊어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반을 거의 물건 찾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나. 엄청나게 찾아요. 덜렁이 이미지가. 그래서 뭐 계속 전화 받으면서 전화 찾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제가 이 갖고 다니는 지갑 같은 것도 뭐 다른 의원님들 뭐 비싼 거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3만 원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줘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잃어버리고도 또 행복하게 다시 또 사고 이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를 3만 원짜리를 한 2-3개 사요. 그래서 잃어버려도 전혀 괜찮은 거? 그래서 성격이 좋게 보이는 거죠. 오늘 제가 오랜만에 남의 지갑을 손대겠네요. 향후 계획은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앞으로 국회의원 2년 반 임기는 이 무거운 짐을 제가 끝까지 지고 가면서 마지막 우리 주민 한 분 한 분이 마지막 귀환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법안들 재난 복구 지원금 상향 조정하는 거, 또 집안 개축하고 집을 고칠 때 그런 인허가 문제를 더 쉽게 하는 거 이런 법안들 많이 내놨는데 이것들 다 무사히 통과시키고요. 이걸 넘어서 새로운 포항을 만드는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너 제목이 어서 쇼거든요. 저희가 쇼타임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쇼타임에는 소풀이 노래를 한 곡 노래요? 불러주셨으면 하는 제일 자신 없는 건데. 혹시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노래하실 기회가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주민들이 노래하라 그러면 하고 춤추라 하면 추기 때문에 하기는 다 합니다. 제가 북구 주민입니다. 해야죠. 못하지만 차마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황금 마이크. 자, 예. 음악 큐. 쇼타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네. 인간 김정재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한 세상이 되는 그날까지 제 할 일을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주민들 이번에 지진 극복 잘 하시고요. 제가 국회의원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 때 수고했다 한마디 듣는 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